조금 요즘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회복한 다음에 조금 변동성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 하지 그렇죠. 않으세요? 커졌죠 지금. 언젠가는 이제 뭐 넘어갈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이 변동성이 커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9월, 10월 달 별로 돈 벌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주도주들이 네. 시세를 못 내잖아요. 쉬어가죠. 예. 근데 뭐 흠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펀더멘탈은 좋아. 예.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실적 시즌에서 실적을 발표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죠.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거는 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요. 모멘텀. 왜냐면 우리 그 주식 격언에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어떤 주식이 올라가냐? 사는 놈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지. 근데 또 그게 바뀌는 장세도 있잖아요. 재료가 수급에 우선한다라는 장세도. 아니 근데 수급을 이기는 장사는 없어요. 아. 무조건 내가 보기엔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예. 어쨌든 지난번에 그 3월달에 샥이 왔을 때 막 집어 던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팔로는 다 팔았잖아. 예. 거기서부터 괜찮은 것도 사갖고선 쭉 올라온 거 아니야. 매수. 네네네네.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언택트 네.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주도주 다 알잖아. 예. 뭐 2차 전지 다 알고. 플랫폼 다 알잖아.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팔 만큼 다 샀다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가 돈이 들어와서 그걸 사줘야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의 선행성이 있는 주도주가 누구냐? 나스닥이죠, 나스닥. 네네. 전 세계가 나스닥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저점에서 보면 2배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요. 경제가 그러면 그렇게 좋아졌냐?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방향성은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제로금리 근처에 가 있으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확 낮아졌으니까 주가 좀 올라간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3분기부터는 방향성으로는 또 이렇게 경제도 뭐 QOQ 분기 대 분기로 나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인류는 계속 극복해 나갈 거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 기자님도 그렇죠. 이 밤늦은 시간에 나하고 불러 앉아갖고서 와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면 GDP가 늘어나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걸 따라서.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너무 빨리 온 거거든. 그렇잖아요. 한 3월부터 한 8월까지 한 5달에 걸쳐서. 아니 생각해보면 테슬라 같은 주식은 몇 배가 올랐죠. 그렇죠. 예. 올해 한때 한 5배까지도 올랐었어. 한 300불 했던 게 물론 이제 액면보는 하기 전인데 300불이 2,000불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도주, 빅테크 주식들 보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럼 안 팔고 싶겠어요? 그 사는 사람도 만약에 뭐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라고 하면 좀 기다렸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가 올라와줘야 되냐?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가 잡혀야 돼. 네. 잡혀서 진짜로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도주가 그동안에 못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사실 지금 약간 그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네네. 화학 많이 올랐잖아요. 철강 기대감을 깔고 가는 거거든.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활동성이 아무래도 뭐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낮긴 하지만 위축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또 다시 유럽 같은 데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선거도 있잖아.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 그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 양세일 가능성이 많다. 그 지나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안정되면 그런 거죠.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음에 뭘 주목해야 되냐? 예. 이미 지금까지 주도했던 언택트 주식들 예. 이미 충분히 많이 시세를 냈잖아요. 그쵸. 뭐 밸류에이션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어느 정도 그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받았어. 우리나라 주식들은. 그래서 한 2달. 이제는 거기나 경기 민감주나 이제 비슷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의 포인트는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인율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주도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유동성이 주도해서 가는 데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진짜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펀더멘탈이 주도하는 장이 돼야 장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요.
종목 피킹 측면에서도 그렇게 네. 봐야 한다라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렇다가 내가 뭐 제가 전제를 깔고 얘기하면 제가 뭐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저는 네. 소견을 말한다. 네네네. 소견인데 어떤 주식을 사냐. 무언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업. 네. 그러면 그런 기업의 주가는 아주 많이 오른다. 오랫동안. 그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이 그러니까 한 200배 오른 거죠. 예, 예전에 어떻게 200배 올랐겠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를 없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핸드폰이. 예,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아니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핸드폰. 네. 2G. 그때는 노키아가 주도했잖아. 네네. 그리고 윈도우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PC를 잘 못 썼잖아요. 뭐 도스 베이지. 그러니까 뭐 이거 할 줄 아는 사람만 썼지. 그때는 부서에 한 대밖에 없었거든. 네. 그때는 이렇게 필경도 했고 타이핑하고 그랬잖아요. 예. 윈도우 체제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잖아요. 네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에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애플, 예. 갤럭시 쓰시는데. 네. 이거 어쨌든 애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스마트폰. 우리 얘기하는 아마존. 지금 집안에서 뭐 배달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테슬라가 택도 안 되게 주가가 저렇게 비싸냐. 앞으로 전기차 시가 온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의 가시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쨌든 인류에게 유용함을 주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 그런 주식은 그게 가시화될 때까지. 전기차 관련 주식은 저는 계속 시장에 테마로 남아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르락내리락은 하겠죠. 오르락내리락은 하겠지만 언제까지? 전기차가 대중화될 때까지.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시대 정신을 사는 거. 뭐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맹목적인 장기 투자가 정답이 아니다. 아, 근데 대신에 아니야. 거기에 시대 정신을 발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마이크 그런 것 떨어지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예.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쉬워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투자자들이 헷갈려하는 건 그거예요. 그 와중에서 뭐 LG화학의 물적 분할이나 아니면은 그렇지, 테슬라 배터리에 의해서 뭐 자체 생산 비중을 늘린다거나 뭐 이 소재 중에서 또 어떤 물질을 더 많이 쓴다거나 이러면 시속 그러니까 게임은 아닌 것 저 같은데 생각에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뭐 핫다리 하잖아요. 예. 오늘도 보니까 무슨 현대차가 빠졌는데 왜 빠졌냐?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냈다더라. 또 확 빠지고. 예. 그런 작은 이 어떤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하는데 장기 투자 내가 5년 10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 이렇게 늘려놓고 보면 짧은 기간에는 주가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네. 그걸 5년 10년 그래프로 보면 아주 작은 변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거에 관련된 그걸 만드는 회사와 부품 회사들은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레드오션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런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진짜 또 더 좋은 주식은 어떤 거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에요. 아니면 아마존 같은 주식. 근데 요즘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도 아는 얘기 하시네? 당연한 얘기 하시네?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가 정답이에요. 상식이. 당연한 얘기, 상식이 정답이다. 그렇지. 당연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보면 맨 처음에 그냥 책 파는 회사 있잖아. 온라인 서점. 그러니까요. 그건 복잡하게 아니잖아. 지금 아마존 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뭐 배송 혁신이라든지 물류,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책 파는 회사가 그때 인터넷에 책을 얼마나 많이 팔까? 이거 열심히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했던 일이고 책 많이 팔렸나 안 팔렸나 뭐 이익이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막 신경 써줄 것 같다 했겠지.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업 자체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예. 우리보다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전문성이 있잖아요. 훨씬 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렇지. 예. 생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물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기업을 사면 좋다는 거죠. 내가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의 분석은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요새 삼성전자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야, 저 주식은 내가 보기엔 장기 투자할 때는 진짜 좋은 주식이 되겠다. 아유, 그럼요.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옛날에 그 테레비 냉장고 만들던 회사잖아요. 옛날에 LG전자하고 같았어. 테레비 냉장고 만들던 맞습니다. 회사. 예,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회사가 반도체를 시작했어.
수십 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네네. 또 그런 회사가 이 애플이 스마트폰 만드니까 처음에 옛날에 삼성 스마트폰 본 적 있어요? 옴니아도 전에 옛날에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삼성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 아량처럼. 벽돌 핸드폰이요? 아, 그거 말씀하신 거구나. 예. 아량처럼. 예. 그냥 이따만 했어. 진짜. 그걸 그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땅은 벽돌만 했어요? 벽돌보다 더 컸구나. 예. 근데 어쨌든 내가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해서 따라가잖아요. 그 중간에 뭐 핸드폰에서 뭐 불도 났고 그러니까. 뭐 여러 이슈도 있었기는 그러니까 하지만 따라가고 지금은 애플보다 먼저 또 접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네. 시황이. 네. 반도체가 뭐 2분기 뭐 내리 그냥 이 스팟 프라이스가 떨어졌잖아요. 3분기 실적이 안 좋겠지.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 네. 얼마 전에 3분기 그 잠정 실적치 내놨는데 12조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요새 미국이 트럼프가 화웨이 맨날 자꾸 흔드니까 어부지리로 통신 쪽이 좋아지고 시스템이. 그게 아마 저 시스코인가? 예. 시스코하고 뭐 이렇게 그 전에는 화웨이가 거의 다 쓸었거든. 그리고 파운더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도 미국이 이제 제재를 그렇죠. 좀 하려는. 예, 거기도 그렇고 파운더리는 사실 대만의 TSMC가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1위니까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변화해서 생존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회사의 주식은 진짜 장기 투자하기 좋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메가 트렌드를 보면은 뭐 이제 개인들도 예측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디테일이나 전략상이나 이걸 견디는 힘이나 거기에서부터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생각에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예. 내가 시장보다는 좀 나아야 돈을 벌잖아. 뭐가 나아야 될까요? 뭐가 됐든. 저는 그 똑같은 왕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다 자기한테 맞는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스캘핑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내가 예를 들면 견디는 힘이 좋다든지. 예. 아니면 진짜로 내가 뭐 인더스트리에서 근무를 해서 시장보다 내가 그거에 대한 날리지가 더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장 오랫동안 봐와서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든지. 뭔가 있잖아요. 자네 것. 자기만의 것. 그렇죠. 그런 게 만약에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간접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직접 주식을 하지 말고. 저희 주식초등학교는 이제 직접 투자를 배우시려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어떻게 다 나가셔야 되나? 아니 배우고 아니 근데 간접 투자 펀드도 있잖아요. 네네. 내가 주식을 모르면 못해. 그걸 알아야 하는 거지 그것도. 대신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직접 투자하러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간접 투자, 즉 펀드나 이런 걸 다 해약할 필요는 없고 그럼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도 좀 두고 그럼요. 내가 공부하면서 직접 하는 것도 좀 하고.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본인의 자금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나는 뭐 이거를 좀 뭐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뭐 1년, 2년 그 안에서 내가 이 매매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럼 주식을 해야지. 치고받고도 하고. 네네네. 근데 내가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연금저축 펀드다. 이걸 내가 장기적으로 노후 보장이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위험한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주 펀드, 공모주 하이힐드 그런 것들은 수익률이 한 연 5, 6, 7% 나오잖아요. 네.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연 5% 수익률이 낮냐? 안 낮거든.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연 5%? 에게 내가 한번 직접 해보지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 5%는 예, 그렇죠. 엄청 높은 겁니다. 연 5%. 왜냐하면 이제 연금들의 네. 보통 전략 장기 목표 수익률 우리나라 네. 대체적으로 한 6% 내릴 거예요. 꾸준히 연율 그거 연율 대단하죠. 평균으로 예. 왜냐하면 그건 복리의 개념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 국민연금 우리 맨날 욕하지만 국민연금이 우리가 부은 돈하고 벌은 돈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엄청. 잘 벌고 있습니다. 예. 깨지는 것만 이제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해서 그렇지 장기 수익률은 훨씬 더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주식을 배우시러 들어오는 분들이 들어오신다 그러잖아요. 네네네.